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8월 28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사 펄어비스가 공매도 세력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요.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드디어 연내 테이퍼링 시장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애매한 발언을 했어요. 연내 테이퍼링 시장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테이퍼링 시작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라 그러면서 시장을 달래가면서 아주 어르고 달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그럼에도 시장은 연준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을 한다는 듯이 오늘 새벽 마감 뉴욕 시장도 또다시 나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테이퍼링이 연내 시작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파월이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겠죠. 물론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한 번 또 조정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조정들은 다 기술적 조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신흥국 시장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는 이런 테이퍼링이 미국과 같이 반응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는 미국 시장보다 조정권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기술적 저점에서 내가 노렸던 종목들을 계속 노리는 그런 전략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펄어비스에 대해서 보죠. 펄어비스의 신작 도깨비가 유럽 최대 게임 전시회인 게임스컴 2021에서 드디어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습니다. 2019년에 공개됐을 때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답답했어요. 캐릭터는 귀여웠지만 게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트레일러에서는 상당히 또 진일보했고 그런 답답함을 완전히 해소를 시켜줬습니다. 이 게임 캐릭터에 대한 확장성이 대단히 뛰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요. 해외 유저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지만 국내 유저들은 난리가 났더군요. 여러분들이 펄어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이 도깨비 게임을 한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천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장중에는 주가가 밀릴 때 검은 사방 모바일에 대한 중국 서비스가 드디어 이제 개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막고, 물론 종가상으로는 피대침 음봉처럼 떨어졌지만 전일 종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다 시장에 알려진 내용, 플러스된 것은 텐센트가 합류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좀 보죠. 8월 19일부터 주가가 급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19일부터 공매도한 수량이 약 95만 주가 넘었는데요. 이 당시에 대부분이 다 외국인들 거고 외국인들의 전체 매도수는 133만 주 정도가 됩니다. 평균 매도가가 8만 원 정도니까 지금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를 보시면 4월 달에 한번 증가했던 대차 잔고가 조금 감소하나 싶더니 다시 8월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약 245만 주 정도 대차 잔고가 있는데 이 물량의 일부는 공매도로 전환되면서 언제든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뜰 때 공격을 하나? 그 배경은 역시 실적에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8%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어요. 그리고 2021년 연간 매출액 대비로 봐도 전년 대비해서 1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8%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안 좋게 찍혀질 거다, 이것을 예상하는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뜨면 당연히 공매도를 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은 펄어비스의 주요 매출이 검은 사방에서 나오는데 이 검은 사방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북미 유럽 시장의 선전이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모바일에 대한 수익 구조가 중요한데 이 모바일 매출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실적이 반등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가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해도 언제든지 중국은 게임 규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주가가 뜨면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꼭
지지와 저항을 보고 대응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은 천지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깨비에 대한 트레일러 공개 이후에 완전히 좀 게임 산업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펄어비스의 주요 신작들 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이제 개시가 되고 PC도 앞으로 판호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붉은 사막이 론칭이 될 텐데 붉은 사막도 뭐 검은 사막 정도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천지인이 이제 미래에 기대가 큰 것은 이번에 공개된 도깨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길 권하고요. 2023년에 이제 론칭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을 펄어비스 측에서 역량을 좀 집중해서 내년도로 앞당길 수만 있다면 정말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 캐릭터를 한번 잘 보세요. 상당히 친숙한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모나지 않고 귀엽고 친숙한데 게임명이 도깨비듯이 도깨비를 수집하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 감이 막 오실 겁니다. 이 게임이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타버스라고 있죠? 이 메타버스 서비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귀여운 캐릭터들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면 K-팝 그룹들, 뭐 BTS부터 해서 블랙핑크, 뭐 트와이스, 있지 등등 많은 K-팝 그룹들이 있죠. 이 그룹들과 콜라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화제가 될 것이고 이 캐릭터들과 각자 개인이 자기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메타버스화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화 될 정도로 이 캐릭터들의 인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캐릭터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포켓몬고 열풍이 불었을 때가 있었죠. 뭐 속초로 키덜트 쪽들이 그냥 가서 포켓몬고라고 난리가 났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 포켓몬고가 성공했던 배경은 처음 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포켓몬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인기가 있고 성공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확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도깨비가 공개되고 나서 해외 유저들의 반응은 포켓몬고를 많이 언급을 하더군요. 그 커뮤니티 관련돼서 댓글들 보고 막 이러니까 국내 유저들은 얘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해외 유저들은 포켓몬고랑 연관짓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도깨비라는 세계관을 확장할 수만 있다면 도깨비 월드가 되는 겁니다. 뭐 영화, 애니메이션, 실사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천지인 개인적으로는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도 중요하고 앞으로 지금 나올 게임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지금의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이 도깨비를 성공적으로 론칭하는 데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 도깨비가 성공적으로만 론칭된다 그러면 천지는 감히 K게임의 역사는 도깨비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게임에 대한 관심도 없고 뭐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뭐 배틀그라운드 천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오로지 주식하기 위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대응하고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지 그 게임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도깨비는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게임이 지금의 트레일러대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세계관도 궁금하고 이 도깨비라는 친근함, 반편생 이상 살면서 게임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는데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관심을 만든 첫 번째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 펄어비스도 그 유저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꼭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거잖아요. 남의 게 아니라. 펄어비스 자체 엔진으로 개발했다라는데 정말 잘 되기를 희망해 보고요. 하지만 우린 또 트레이더로서 냉정함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자리를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의 최근 기술적 모습입니다. 6월 달에 갭으로 급등했던 자리가 나왔죠.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판호 획득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하고 고공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지수도 빠지고 실적 부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적자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두들겨 맞기 시작해서 바닥까지 내려왔었는데 자, 이 바닥에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반등의 고가를 뛰어넘는 그런 장대 한봉이 등장을 했죠. 목요일날 이 장대 한봉이 바로 도깨비 트레일러의 공개 때문에 유저들이 난리 났다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틀 연속 급등을 했었는데 피레침 운봉을 맞았죠. 피레침 운봉을 맞아도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를 종가상으로 돌파해서 마감했다는 거예요. 자, 차트를 좀 당겨 볼게요. 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주가가 종가상으로 마감했다는 의미.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장 월요일장부터 이날의 저가 87,200원이 깨지나 안 깨지나 잘 보셔야 돼요. 종가상으로 깨지면은
10만원까지 다시 재지림을 시도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수급 붙을 때까지 기간 조정이라도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저가가 깨지지 않고 위에서 수렴하게 되면 이 10만원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 연장을 만들려는 세력들의 수급이 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의 수급이 붙는 과정을 우리가 추적을 하려면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87,200원 종가상으로 깨지 말아야 된다는 거. 만약에 이 자리가 종가상으로 깨지면 단계별로 떨어질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역시 8만원짜리가 되겠죠. 이 8만원짜리가 종가상으로 깨냐 안 깨냐가 역시 또 중요해질 겁니다. 장중에 터치하면 바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종가상으로 이 자리도 깨면 그러면 다음 자리인 이 시초가 자리, 지난번 반등의 고가인 시초가 자리를 한번 또 확인할 거예요. 이게 이제 73,200원인데 이 자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 10만원 자리는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그래서 이 10만원 자리를 한두 달 이내에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오려면 이 8만원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가 깨지면 이 박스권에 다시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펄어비스에 미래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있다.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저점에 떨어지거나 이걸 깨졌을 때를 노려서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기술적으로 수급에 의한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이 단계별 자리를 보면서 수급을 체크하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도깨비 K게임의 미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